안녕하세요. 닥터리입니다. 이번에는 아크 쏠림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크 용접을 하다 보면 아크가 우리가 원하는 방향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용접을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 용접을 하고 싶은데 얘가 갑자기 딴 걸 바꾸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뭐 한쪽으로 밀려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는데 그런 현상을 우리가 바로 아크 쏠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자기 불림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용접 중에 용접 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자기력에 의해서 아크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아크 쏠림, 자기 불림, 아크 불림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현상이 보면은 모재가 여기 보시는 대로 모재가 자성 재료냐 아니면 모재가 비자성 재료냐에 따라서 이 아크 쏠림 현상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성 재료라는 것은 우리가 뭐 탄소 강제라든지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질량 효과, 매스 이펙트에 의해서 그 판재 중심이나 모재 중심이나 질량이 큰 쪽으로 아크가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고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비자성 재료에서는 전류 흐르는 방향 변화에 따라서 일정하게 아크 쏠림 현상이 발생한다. 어떤 도체에 전기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이게 뭐 와이어다 그러면 이렇게 전기가 이제 흐른단 말이에요.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기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그러면 전류 흐르는 방향을 이 엄지손가락을 향했을 때 이렇게 이 도체 주변으로 전자기력이 자기장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 흐르는 방향이 보면 여기서 직선으로 이렇게 흐를 때는 그 동심원으로 이렇게 자기장이 이 주변에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휘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자기장이 이쪽은 이렇게 몰리고 이쪽은 많이 떨어져서 여기는 소하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밀하고 여기는 소해지죠. 그래서 이 자기장이 이렇게 밀해지면 이쪽에서부터 이쪽으로 이렇게 미는 힘이 발생을 해요. 미는 힘이. 그래서 이 힘이 발생하는데 이 힘이 발생하는 힘에 의해서 아크가 이제 휘어지게 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판재가 우리가 이제 용접을 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접지를 하고 어스선을 연결을 하고 용접봉을 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기가 이렇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러면 이쪽이 밀한 지역이고 이쪽이 소한 지역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미는 힘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아크가 이렇게 타야 되는데 그 아크가 이렇게 밀리게 되는 현상 이런 것이 아크 쏠림이다. 그러면 여기를 용접해야 되는데 아크가 이렇게 한쪽으로 밀리게 되면 녹여야 되는 부분을 못 녹이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결함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아크 불림, 아크 쏠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모재가 자성 재료냐 비자성 재료냐에 따라 다르다 그랬는데 먼저 모재가 비자성 재료다. 예를 들면 스테인레스 300계열이라든지 또는 뭐 니켈 합금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자화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에서 발생하는 아크 쏠림이라는 것은 아주 심플합니다. 접지를 여기다 했다 우리가 그렇게 되면 그리고 용접봉이 여기 있다 그러면 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미는 힘이 발생할 거고 그러니까 아크가 여기서 이렇게 타야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쏠리게 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만약에 접지를 이쪽을 했다. 여기다 접지를 했다. 그렇게 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미는 힘이 발생하고 그래서 아크 쏠림이 이런 식으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처하기가 좀 낫죠. 접지를 양쪽을 대칭으로 하게 되면 전류가 여기서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도 흐르고 이렇게도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아크 쏠림이 발생하지 않고. 그래서 비자성 재료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변하는 거에 따라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재가 만약에 자성 재료다 그렇게 되면 비자성 재료에서 전류의 방향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이렇게 쏠리는 힘이 생기는 거고, 전류의 방향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 방향으로 쏠리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성 재료에서는 그게 좀 달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 접지를 해놓고 여기서 용접을 한다, 용접봉을 또는 전극봉을 여기다 갖다 놓고 용접한다 그러면 이렇게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되니까 이쪽으로 몰리는 거, 그거 당연하죠. 그런데 전극이나 용접봉이 이쪽에 와 있다 그러면 이렇게 전류가 흐르니까 원래는 이 방향으로 미는 힘이 생겨서 아크가 이렇게 쏠려야 되는데, 실제로는 얘가 이 안쪽으로 이렇게 쏠리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크 쏠림이 모재의 중앙 방향 쪽으로 쏠리게 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가운데 용접할 때는 여기다 접지를 해도 상관없이 그냥 아크 쏠림이 발생하지 않고 아크가 유지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접지를 했는데 전극봉이 여기 와 있다. 그러면 요 위에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서는 얘가 아크 쏠림이 발생하지 않고 유지가 됐어요. 근데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큰 질량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 땡 힘을 주어가지고 아크가 이렇게 유지가 안 되고 여기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매스 이펙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성 재료에서는 질량의 그 변화가 있을 때는 그 질량이 큰 쪽으로 당기는 힘이 발생하고, 질량이 없다 그러면은 그 모재나 재료의 중앙 방향으로 아크 쏠림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직류 대신에 교류를 쓰게 되면 아크 쏠림을 어느 정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하면 전류 흐르는 방향이, 직류는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 흐르지만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극성이 바뀌면서 이쪽으로 흘렀다 이쪽으로 흘렀다, 그럼 발생하는 자기장이 이쪽으로 생겼다가 방향이 바뀌면 또 이쪽으로 생기고, 그러니까 자기장 자체가 자꾸 이렇게 교란이 되니까, 방향이 바뀌게 되니까 그 아크 쏠림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자성 재료인 경우에는 큰 태그 웰딩 부위라든지 또는 이미 용접이 끝난 부위, 이미 용접이 끝난 용착부를 향해서 용접을 하면 아크 쏠림을 좀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용접부가 아주 긴 경우에는 백스텝 웰딩, 후진 용접법으로 용접을 하면 좀 줄일 수가 있다. 이건 이제 질량이 큰 쪽으로 용접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접지하는 점은 가능하면 용접부에서 멀리 위치해 주는 게 아크 쏠림을 좀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크 길이를, 짧은 아크를 사용한다, 아크 길이를 짧게 유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전극봉이 이렇게 있는데 모재가 여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는 아크 길이가 이만큼이고 하나는 아크 길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짧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으로 미는 힘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아크 길이가 긴 경우에는 얘가 플렉시블하게 잘 밀리게 될 거고, 얘가 짧으면 아크력에 의해서 덜 밀리게 되니까, 그래서 짧은 아크를 사용하는 것이 아크 쏠림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용접봉이나 토치 끝을 아크 쏠림 반대 방향으로 기울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크 쏠림이 만약에 이렇게 발생했다, 이렇게 발생하면 전극봉을 이렇게 유지를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아크가 이쪽으로 쏠리게 되면 전극봉을 이런 식으로 기울이게 되면, 여기서 이쪽으로 기울이게 되면 아크는 이쪽으로 나가려는 성향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밀리는 것을 좀 이렇게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받침쇠라든지 백킹재, 가접을 길게 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엔드탭을 이용한다든지 해서 즉 질량, 매스 이펙트를 이용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아크 쏠림을 좀 줄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접지수를 늘리게 되면 전류가 흐르는 방향이 이제 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분산이 됨으로써 아크 쏠림을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류를 낮추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체에 전류가 한 방향으로 흐르면 주변에 자기장이 발생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발생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전류의 세기하고 비례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류를 낮추게 되면 발생하는 자기장 자체가 크기가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아크 쏠림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 빠졌는데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용접 전에
그 용접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런 모재가 있어서 용접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이런 X그루브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그 전에 용접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 이제 모재 자체가 자화가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자화돼 있으니까, 그가 이제 이 자화되는 그 분포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중간중간에 발생한 용접 전류에 의해서 모재에서, 자화가 됨으로써 자력, 이제 그 전자기가 이제 발생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없애는 것, 자화돼 있는 것을 줄이는 것을 없애는 것을 탈자를 시킨다. 그래서 자성을 없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그 아크솔림을 줄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탈자를 시키는 방법은 그 용접하고자 하는 물체를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다가 교류 전류를 흘리면서 예를 들어서 모재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왔다 갔다 움직이는 거죠. 이 코일. 그렇게 되면 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자성이, 자력선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법들을 뭐 한 가지를 해서 아크솔림을 피할 수 있으면 좋고, 안 되면 이런 것들 몇 가지를 복합적으로 사용해서 제대로 용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